내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500명의 하객 앞에서 무참히 내 어머니를 모욕했다. 그녀는 말했다. 어디 촌뜨기가. 옷차림 좀 봐, 꼭 광대 같잖아. 그 순간 나는 곧바로 일어나 결혼을 취소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되갚아 주었다. 나는 그 오만한 시어머니가 다시는 나와 내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지 못하게 할 것이라 다짐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컨벤션 홀의 분위기는 화려했고 모든 구석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500명의 하객들이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두 거대 가문의 결합을, 박지은과 최민준의 성스러운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다. 지은은 머리를 덮는 우아한 베일과 함께 기품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민준이 잘 어울리는 턱시도를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거만한 발걸음으로 주 단상을 향해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회자의 손에서 무례하게 마이크를 빼앗았다. 마이크의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에 모든 하객들은 침묵하며 단상으로 시선을 집중했다. 김 여사는 맨 앞줄에 소박한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오 여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김 여사는 가장 구석진 곳까지 들리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치장된 검지로 오 여사를 가리켰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오 여사를 두고 이렇게 화려한 행사에 감히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난 분수도 모르는 촌뜨기라고 불렀다. 김 여사는 심지어 오 여사의 옷차림이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는 광대처럼 우스꽝스럽다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 말을 내뱉은 후 김 여사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넓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녀의 예비 남편인 민준마저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준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들 모두 오 여사를 향한 모욕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들은 마치 오 여사의 존재가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조롱받아 마땅한 웃음거리라는데 동의하는 것 같았다. 지은은 어머니 쪽을 슬쩍 보았다. 오 여사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평온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오 여사는 지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치 그 모욕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은의 자존심은 그런 대우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금처럼 성공한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성이 단지 돈 때문에 스스로를 더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지은은 앞으로 나아가 빠르고 단호한 동작으로 김 여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다시 빼앗았다. 지은의 행동에 김 여사와 민준의 웃음소리가 순간 멈췄다. 모든 하객들은 이제 신부가 무슨 일을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지은은 떨리지만 단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꼿꼿이 섰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자신과 민준의 결혼은 취소되었음을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녀는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없는 집안의 일원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지은은 민준의 가족이 그동안 숨겨왔던 쓰라린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모든 하객들에게 현재 그들이 즐기고 있는 이 웨딩홀, 장식, 음식까지 모든 비용이 100% 지은의 사비로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민준 가족의 회사가 실제로는 부도 직전에 있으며 아직 갚지 못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민준의 가족은 그동안 다른 사교계 인사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은의 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가난을 숨겨왔던 것이다.
그 말을 듣자 김 여사와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신랑 측 가족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옷주머니에서 작은 USB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녀는 그 물건을 민준 앞에 놓인 술잔에 던져 넣으며 이것이 내일 아침 그들이 즐기게 될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은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오 여사의 손을 잡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홀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다.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를 기나긴 고통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던 채권자들의 분노에 찬고함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홀을 뒤로 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지은의 방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어젯밤 일어난 파혼 소식은 이미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어 있었다. 김 여사와 민준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올려 반격을 시도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마치 은혜도 모르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군 지은의 행동에 희생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제작했다. 민준 또한 지은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론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지은과 오 여사를 비난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지은이 그들의 행동에 복수하기 위해 훨씬 더 치밀하고 치명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은은 오 여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기며 차분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떠도는 악의적인 소식들에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지은은 진실이 곧 저절로 밝혀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참석했던 500명의 하객들에게 중요한 문서들을 발송할 자동 메시지 시스템을 설정해 두었다. 그 문서에는 민준의 가족이 수년간 저질러온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또한 그들이 대중에게 숨겨왔던 막대한 채무 목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은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결혼 직후 지은의 모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음성 녹음 파일도 첨부했다. 모든 증거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통신기기를 확인하는 시간인 오전 8시 정각에 발송되었다. 예상대로 단 몇 분 만에 민준 가족의 호화로운 저택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집 전화는 속았다고 느끼는 사업 파트너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들 중 다수는 민준 가족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게 된 후 즉시 일방적으로 사업 관계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대의 차량이 민준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문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상환 기일이 지난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들이었다. 처음에는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려던 김 여사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그동안 자신들의 부의 상징이었던 집 대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았다. 민준은 지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의 번호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에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민주는 그동안 부드럽고 항상 져주던 지은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시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어머니가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오 여사를 모셨다. 지은은 어머니가 잔인한 모욕을 당한 후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보장해주고 싶었다. 그 은신처에서 지은은 전자기기를 통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민준가족 회사의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그녀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민준가족 회사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 혼란 속에서 김 여사는 예전에 자신을 항상 칭찬하던 사교계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쓰라린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들 중 누구도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김 여사가 마치 자신들의 평판에 매우 위험한 전염병인 것처럼 멀리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우정이 단지 사회적 지위와 재물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한편 지은은 실패한 결혼식을 위해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돈 한 푼이라도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들이 즐기게 놔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올바른 손으로 돌아와 더 유익한 일에 사용되도록 하고 싶었다. 민준의 저택에서의 혼란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몰려든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서면서 더욱 심해졌다. 궁지에 몰린 민준은 어제 파티에서 지은의 분노를 촉발시킨 어머니를 탓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지나친 오만함이 그들 모두의 미래를 망쳤다고 소리쳤다. 과거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함께 만족스럽게 웃던 모자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지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지은은 사람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감히 부모를 모욕하는 자들은 평생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전자기기를 끄고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미소 짓고 있는 오 여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행복이 이제 지은의 최우선 순위였다. 자금 횡령 증거가 퍼져나간 결과 민준 가족의 재정 상태는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 가족 소유의 공장들은 모든 원자재 공급 업체들이 과거의 미지급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 물품 배송을 거부하면서 갑작스럽게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몇 달 동안 체불된 임금과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본사 앞마당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김 여사는 점점 줄어드는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그녀는 상황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도심 비즈니스 중심가에 위치한 국제적인 규모의 사설은행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명의로 아직 등록된 몇몇 토지와 고급 건물 증서를 포함하여 남은 모든 귀중한 자산 문서를 긁어 모았다. 그녀는 이 모든 자산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자금을 대출받을 작정이었다. 은행으로 떠나기 전 김 여사는 뚜렷하게 보이는 피로와 공황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가능한 한 두껍게 화장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반짝이는 장식이 가득한 옷을 입고 목, 손목, 손가락까지 커다란 다이아몬드 보석을 착용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여전히 무한한 부를 가진 상류층 여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과장되게 차려입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가 은행 측을 위축시켜 너무 엄격한 신원 조회 없이 즉시 대출 신청을 승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높이 솟은 은행 건물에 도착하자 김 여사는 가능한 한거만한 발걸음으로 고급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자동 유리문을 통과하며 입구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보안 요원의 정중한 인사를 무시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VIP 고객 전용 서비스 구역으로 직진했다. 한 은행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용무를 묻고 대기 번호표를 뽑으라고 요청하자 김 여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직원을 즉시 꾸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줄을 설 시간이 없는 상류층 사업가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은행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은행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가 일으킨 작은 소동에 다른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결국 한 지점장이 김 여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매우 숙련된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점장은 김 여사를 은행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김 여사는 자신의 위협 전술이 은행 직원들을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냉소적으로 웃으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매우 조용하고 우아한 두꺼운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났다. 지점장은 김 여사를 복도 끝에 있는 매우 크고 무거운 조각된 나무 문으로 안내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린 후 지점장은 김 여사에게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멋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매우 넓은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방 중앙에는 매우 반짝이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책상이 있었다. 누군가가 창문을 향해 입구에 등을 돌린 채 서류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꽤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는 매우 거만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 즉시 몸을 돌려 대출 서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환상적인 가치를 지닌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싶다고 했다. 커다란 가죽 의자가 천천히 김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 권력의 책상 뒤에 매우 차분하게 앉아있는 인물을 보았을 때 김 여사는 얼마나 놀랐던가. 그 인물은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아들과의 결혼을 취소하고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낸 여성 지은이었다. 지은은 깔끔하게 재단된 정장과 매우 우아하게 착용한 베일로 매우 전문적이고 위험 있어 보였다. 지은의 얼굴에서는 비범한 단호함과 지성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김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이 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였다. 매우 자존심이 상한 김 여사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지은이 자신을 놀리기 위해 은행장실에 잠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지은을 위험한 거짓말쟁이이자 침입자로 간주하고 은행 보안팀을 불러 즉시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녀의 히스테리적인 외침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자 등 바지에 등을 기댄 채 전 예비 시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볼 뿐이었다. 지은은 책상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차갑지만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자신을 쫓아낼 보안 요원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방의 주인은 바로 자신, 지은이기 때문이다. 지은은 민준의 가족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 즉 지은이 이 다국적 은행의 대주주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지은은 그동안 민준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 자신의 주요 사업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준과 그의 가족은 오직 돈과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설명을 듣자 김 여사의 무릎은 순식간에 힘이 풀렸다. 아침부터 쌓아 올렸던 모든 오만함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그 자리는 극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은은 아까부터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다. 그녀는 도장이 찍힌 공식 서한 한 장을 꺼내 김 여사 앞에 내밀었다. 지은은 김 여사가 제출한 대출 신청을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은은 방금 건넨 서류가 몇 년 전 대출의 담보로 잡혔던 민준 가족 소유의 모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서라고 밝혔다. 지은은 민준 가족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은행 측은 오늘부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는 계약 조항의 세부 사항을 읽어주었다. 김 여사는 지은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울며 애원했지만 지은의 결정은 확고했다. 지은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을 불러 김 여사를 은행 건물 밖으로 호송하게 했다. 김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잃었다는 현실을 안고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비틀거리며 그 방을 떠났다. 텅 빈 마음과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하자 김 여사는 거실 테이블 위에 금박으로 장식된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좌절한 얼굴로 앉아있던 민준이 그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그 봉투에는 선별된 재벌들만 참석하는 최고 위급 비즈니스 만찬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독점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초대장에는 이 행사가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거물급 투자자를 환영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울어서 부어있던 김 여사의 눈이 이제 희망으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이 가난의 나락에서 가족의 운명을 구할 마지막 탈출구를 아직 남겨주었다고 느꼈다. 김 여사는 즉시 민준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여 그 거물급 투자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다. 그곳에서 훨씬 더 큰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그 화려한 만찬 행사는 최고급 지역 중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메인홀에서 열렸다. 그 공간은 모든 구석에 깔끔하게 배열된 신선한 꽃장식으로 매우 눈부신 만남의 장소로 변모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 단단히 매달려 원형 테이블 위에 놓인 수는 식기류에 아름답게 반사되는 빛을 발산했다. 수백 명의 정상급 기업가, 고위공직자, 저명한 사회 인사들이 이 중요한 초대에 응했다. 그들은 모두 이 나라 최대의 농업 및 플랜테이션 부지의 지배자로 인정받는 신비로운 인물과 협력할 기회를 찾기 위해 같은 목적으로 왔다. 그 거물급 인물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산업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한 거대 기업 한농그룹의 단독 소유주였다. 그의 서명 한 번으로 중견 기업의 운명을 하룻밤 사이에 거대 기업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등장은 매우 기대되었다. 김 여사와 민주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내릴 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하루 단위로 고급 차량을 렌트했다. 김 여사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매우 화려한 파티 드레스를 억지로 입었다. 그녀는 은행에서의 자산 압류 이후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부담으로 인한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매우 두꺼운 화장을 했다. 민주는 자신의 정신을 계속 갉아먹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숨기려 애쓰며 가능한 한 단호한 걸음걸이로 어머니를 에스코트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거진 미소를 지으며 메인 홀로 들어섰다. 그들은 몇몇 오랜 사업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차갑고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화답했다. 많은 하객들은 이미 민준 가족의 파산 소식을 알고 있었고 이 권위 있는 행사에 그들이 참석한 것을 매우 부끄럽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겼다. 홀 뒤편에서 빈 테이블을 찾던 중 민준의 눈은 우연히 주 무대 근처에 서 있는 매우 낯익은 인물을 발견했다. 그 인물은 깔끔하게 몸을 가린 파티 드레스와 가슴을 아름답게 덮는 베일로 매우 빛나고 우아해 보이는 지은이었다. 지은은 자신을 매우 존경하는 듯 보이는 몇몇 외국인 사업가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망친 여자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승리감에 차서 있는 것을 보자 민준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즉시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겨 지은을 가리켰다. 그것을 본 김 여사는 즉시 깊은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예의와 격식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김 여사는 다른 귀빈들 앞에서 그 여자를 망신시킬 의도로 지은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민주는 매우 긴장된 얼굴로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김 여사는 지은 바로 앞에 서서 즉시 매우 날카로운 비꼬는 말을 던졌다. 그녀는 지은이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거나 초대장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 독점적인 행사에 잠입했다고 비난했다. 김 여사는 꽤 큰 목소리로 지은 같은 천한 여자는 진짜 재벌들 사이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는 지은이 민준 가족의 재산을 빼돌리는 데 실패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자를 찾기 위해 이 행사에 일부러 왔다고 덧붙였다. 지은은 전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쏟아지는 모욕을 듣고도 전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 두 사람을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지은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 여사의 짓거림을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주변의 몇몇 하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김 여사가 지은을 쫓아내기 위해 보안 요원을 부르기도 전에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모든 하객들에게 각자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무대 위에 선 사회자는 매우 활기찬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 밤 행사가 국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농그룹과의 협력이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긴 소개를 마친 후 사회자는 마침내 모든 하객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간에 이르렀다. 그는 깊은 존경과 높은 열정이 담긴 목소리로 한농그룹의 설립자이자 단독 소유주를 무대 위로 초청하여 명예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김 여사와 민준도 눈을 반짝이며 일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구해줄 구원자의 얼굴을 보고 연설이 끝난 후 즉시 그에게 접근할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랐다. 모든 시선은 이제 무대 오른쪽에 있는 VIP 전용 출입구로 향했다. 크고 이중으로 된 문이 천천히 열리고 김 여사와 민준의 숨을 틔게 할 인물이 걸어 나왔다. 매우 차분하고 위엄 있게 주무대로 걸어 나온 그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나 외국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 인물은 오 여사였다. 며칠 전 김 여사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시골 광대 같다고 불렸던 지은의 어머니가 이제 그 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오 여사는 매우 우아하면서도 소박함을 유지한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지만 진정한 리더의 평온함을 발산했다. 박수 소리로 가득했던 방은 이제 오 여사가 발산하는 카리스마와 권력의 아우라가 모든 구석을 가득 채우면서 고요해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다 뒤에 있던 의자에 부딪혔다. 한편 김 여사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입을 크게 벌린 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오 여사는 연설대 뒤에 서서 마이크 위치를 차분하게 조절했다. 그녀는 방 전체를 훑어보다가 이제 매우 두려워 보이는 김 여사의 눈과 마주쳤다. 오 여사는 부드럽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긴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진실성, 정직,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설 중간에 오 여사는 방 전체를 다시 침묵하게 만드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한농그룹이 민준 가족 소유의 회사와 모든 협력 계약을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 결정이 해당 회사가 좋은 사업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사는 참석한 수백 쌍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 직접 계약 해지 문서에 서명했다. 공개적으로 일방적이고 영구적인 계약 해지 발표를 듣자 김 여사의 육체적, 정신적 방어선은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파산에서 가족을 구할 마지막 희망은 자신이 한때 짓밟았던 여성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다. 김 여사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차가운 홀바닥에 기절해 쓰러졌다. 그녀 근처에 있던 몇몇 하객들은 오히려 멀어지며 약하게 쓰러져 있는 김 여사의 몸을 혐오스럽게 쳐다보았다. 누구도 도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민준 가족과 얽히는 것이 오 여사와 문제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청난 공황에 빠진 민주는 즉시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멀리서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은 그저 몸을 돌려 한 점의 후회도 없이 홀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가족의 오만함이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다는 쓰라린 현실에 직면해야 하는 민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호화로운 호텔홀에서 벌어진 대혼란은 민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백 쌍의 눈앞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감수하며 기절한 어머니를 힘들게 끌고 나온 후 민주는 어두운 자신의 침실에 틀어박혔다.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누를 수 없는 좌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방벽에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고 거울을 부수고 지은의 이름을 반복해서 저주했다. 민주는 현재 자신의 삶이 파탄난 것이 순전히 지은의 탓이라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탐욕과 사악함이 그들을 이 최저점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민준의 교활한 마음은 매우 더러운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용서를 빌고 가족의 모든 사업 계약을 되돌려 줄 때까지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디지털 범죄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인터넷의 어두운 부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민주는 마침내 한 사람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해커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민주는 남은 비밀 자금을 사용하여 해커에게 선불로 비용을 지불했다. 그는 매우 잔인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해커에게 지은의 얼굴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진을 매우 부적절한 스캔들 이미지로 조작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 가짜 사진들이 모든 사업 동료, 가족, 소셜미디어에 퍼져 존경받는 여성으로서의 지은의 명성이 남김없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했다. 민주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지은이 그 사진들의 유포를 멈춰달라고 자신에게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민주는 이번 협박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다. 그는 지은이 사이버 범죄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초조하게 자신의 범죄 주문이 완료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주는 자신이 방금 훨씬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한 해커는 사실 지은 소유의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일하는 정보, 기술 보안 부서의 팀장이었다. 그 기술 전문가는 즉시 주문의 출처를 추적하여 민준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모든 사악한 계획을 지은에게 직접 보고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던 지은은 매우 차분한 얼굴로 그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공황도 없었다. 오히려 지은은 부하 직원에게 민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지은은 훨씬 더 치명적인 반격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기술 전문가에게 민준이 구축한 연결의 보안 허점을 이용하여 전 예비 남편의 모든 전자기기를 역으로 해킹하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민준 같은 비겁한 남자가 분명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더러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확히 자정. 민주는 해커로부터 시스템이 준비되었으며 화면의 승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은의 스캔들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그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이 밝게 깜빡이다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컴퓨터의 냉각팬이 맹렬하게 돌았다. 시스템은 지은에 대한 가짜 파일을 보내는 대신 민준의 기기를 잠그고 그 안에 저장된 모든 개인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수백 장의 실제 사진, 많은 여성들과의 불륜 동영상, 음란한 대화 기록, 회사 자금, 횡령 자금 흐름 문서까지 순식간에 주인이 바뀌었다. 지은의 부하 직원이 심어놓은 알고리즘은 즉시 민준의 모든 비행 증거를 여러 공개 포럼에 업로드하고 민준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로 자동으로 전송했다. 가장 파괴적인 사실은 민준의 몇몇 내연녀들이 알고 보니 김 여사의 사교 모임 친구들의 며느리들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방금 기절해서 깨어나 거실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김 여사는 갑자기 빗발치는 휴대폰 벨소리에 깜짝 놀랐다. 수백 개의 알림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열었을 때 심장이 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역겨운 사진들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사교계 친구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의 전화를 받았고 즉시 친한 친구의 거친 욕설과 저주에 직면했다. 그 친구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쳤다며 민준의 가족을 가정 파괴범으로 비난했다. 다른 친구들은 차례로 김 여사를 저주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식 교육에 실패한 어머니, 사기꾼, 사회의 쓰레기라고 불렀다. 그들은 모두 일제히 친구 관계를 끊고 김 여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김 여사가 그토록 숭배했던 모든 사회적 명성과 명예는 그날 밤 산산조각 났다. 빗발치는 욕설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 속에서 김 여사는 완전히 파괴된 가족의 운명을 한탄하며 히스테리하게 울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남편의 서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그 쓰라린 현실로부터 도피처를 찾으며 옷장 안의 낡은 서류 더미를 뒤적였다. 그녀의 눈은 우연히 자신의 회사와 한농그룹 간의 오래된 협력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는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다. 어디서 온 충동인지 김 여사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일방적 해지와 시장 지배에 관한 특별 조항에 멈췄다. 김 여사의 교활한 마음이 즉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법적 허점을 발견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 조항이 한농그룹 측이 막대한 손해배상금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확신했다. 김 여사의 얼굴에 끔찍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가족의 파멸 속에서 그녀는 오 여사를 법정으로 끌고 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황을 가족의 빛나는 승리로 뒤집을 최종 무기를 찾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남은 힘과 용기를 긁어모았다. 그녀는 비밀 보관 장소를 열고 은행 압류에서 간신히 숨긴 마지막 몇 점의 갑오 보석을 꺼냈다. 그녀는 그 보석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밀한 전당포를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서 가격을 흥정하며 자존심을 버렸다. 그 현금을 가지고 김 여사는 법조계에서 매우 악명이 높은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즉시 찾아갔다. 이 변호사는 매우 교활하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거대 기업과 관련된 논란이 많은 사건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 여사는 다시 억지로 꾸민 거만한 태도로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 낡은 계약서 사본을 건네고 독점 관행과 중대한 계약 위반 혐의로 한농그룹을 고소할 계획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적한 조항을 주의 깊게 읽었다. 탐욕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서서히 나타났다. 그는 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환상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주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수료를 얻을 기회를 보았다.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오 여사를 무너뜨릴 매우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가장 날카로운 소장을 작성하여 즉시 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만족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곧 보상받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다시 부유한 삶을 살고 지은과 그녀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감에 찬 김 여사는 심지어 몇몇 지역 언론사에 연락하여 일방적인 기자 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우는 연기를 하며 잔인한 거대 기업의 오만함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받고 강제로 파괴된 소기업가로 자신을 포장했다. 소송에 대한 뉴스는 즉시 널리 퍼져 여러 비즈니스 뉴스 채널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지은과 오 여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며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그 뉴스가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되었다. 오 여사는 이 문제가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줄지 걱정하며 이마에 약간의 주름을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전혀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지은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 여사의 손을 잡고 김 여사가 제기한 소송을 포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은은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다. 김 여사가 법적 허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항은 사실 몇 달 전 지은의 법무팀이 의도적으로 삽입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바로 지은이 민준 가족의 재산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지은은 그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 조항은 겉보기에는 계약이 해지된 측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김 여사와 그녀의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변호사가 깨닫지 못한 절대적인 조건이 숨어 있었다. 그 절대적인 조건은 원고 측이 법원의 회사와 개인 재산의 모든 재무 기록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물질적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은은 민준 가족의 회계 장부가 거짓말, 세금 조작, 불법 자금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 여사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을 법의 교수대에 내민 셈이었다. 지은은 당국이 그들의 부패한 사업 전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합법적인 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도록 일부러 유도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양측의 지난 5년간의 공식 회계 감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한농그룹은 매우 깔끔하고 투명하며 조금의 오류도 없는 재무서류 더미를 제출했다. 반면 김 여사의 변호사는 매우 마지못해 민준 가족의 회계 서류를 법원이 지정한 독립감사팀에 제출해야 했다. 재무 전문가들이 민준 가족의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매우 치명적인 여러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그들은 숨겨진 파산 증거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 세탁 계획, 대출금 횡령, 여러 유령 계좌로의 불법 송금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법원을 매우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었던 사건이 순식간에 경찰과 검찰의 개입을 요하는 고도의 경제 범죄 사건으로 격상되었다. 그날 밤 가구 일부가 이미 팔려나가 쓸쓸한 분위기가 감도는 민준의 집에서 김 여사와 민준은 함께 앉아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받게 될 예상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호화로운 휴가를 계획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망상은 집으로 다가오는 매우 시끄러운 경찰 사이렌 소리에 순식간에 깨졌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앞마당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정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완전 무장한 경찰관 수십 명이 즉시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지휘관은 그날 밤의 체포 영장을 낭독했다. 그는 자신들의 방문이 민사 소송 때문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및 계획적인 사기 혐의로 민준과 그의 회사 이사진 전원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민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들의 몸은 구원자라고 믿었던 황금덫이 자신들을 철창 뒤로 직접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의 분위기는 경찰 순찰차가 민준과 김 여사를 싣고 경찰청으로 향하는 도시의 거리를 가르며 나아갈 때 매우 긴장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호화로운 삶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매우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 긴 복도를 따라 끌려갔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인사나 감탄의 시선은 없었다. 오직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날카로운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휘청거리며 걸었다. 한편 김 여사는 아직도 남은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몸이 심하게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두 사람은 방금 드러난 불법 자금 흐름과 회사 회계 조작과 관련하여 초기 신문을 받기 위해 서로 다른 조사실로 분리되었다. 그들이 조사받는 방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오직 밝은 형광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고
금속 책상과 딱딱한 나무 의자가 갖추어져 있었다. 첫 번째 조사실에서 민주는 매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두 명의 베테랑 수사관과 마주 앉았다. 수사관들은 감사 결과 서류 더미를 꽤 큰 소리를 내며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수사관들은 불분명한 출처에서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수백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송금 증거, 승인 서명, 그리고 유령 회사 설립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민준이 가족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관여했음을 가리켰다. 수사관들은 단호한 어조로 이 자금, 세탁 및 횡령 범죄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고도의 경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무거운 형량의 위협을 듣자 민준의 정신적 방어선은 즉시 무너졌다. 그동안 항상 오만하고 권력 있는 척했던 그 남자는 이제 극심한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일 뿐이었다. 한편 옆방에서는 김 여사가 여성 수사관과 마주 앉아 불안하게 있었다. 민준의 방과는 달리 김 여사가 조사받는 방에는 한쪽 벽면을 덮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김 여사는 그것이 일반적인 조사실에 있는 평범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거울 뒤에 숨겨진 감시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어두운 감시실 안에서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전예비 남편 가족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법적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고 일방향 거울 시설을 통해 신문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거짓 위에 세워진 오만함이 실제 징역형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각자의 이기심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다시 민준의 조사실로 돌아가서 수사관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모든 증거가 매우 확실하며 민준이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황 상태와 극심한 절망 속에서 민준의 가장 비겁한 생존 본능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사관들을 바라보았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류상으로는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실제 재무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범죄 아이디어, 가짜 계좌 개설, 불법 자금 흐름이 모두 어머니가 직접 계획한 것이라고 맹세했다. 민준은 15년 징역형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매우 잔인하게 모든 책임과 법적 잘못을 김 여사의 어깨에 떠넘겼다. 그는 어머니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에게 모든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하며 사실을 왜곡했다. 민준의 배신적인 진술은 매우 명확하고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 감시실에 있던 지은은 즉시 운영 요원에게 신호를 보내 민준의 방에서 나오는 오디오 채널을 김 여사가 있는 방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그 순간 민준이 자신의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희생양으로 삼는 목소리가 김 여사의 조사실 안에서 매우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성 수사관 앞에서 완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던 김 여사는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의 눈은 방 천장 구석에 붙어있는 스피커를 향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자신이 항상 변호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핏줄이 이제 주저없이 자신을 등 뒤에서 찌르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들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김 여사가 이 사회를 조종하고 범죄 수익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숨겼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김 여사의 심장에 정확히 박히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김 여사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고 믿을 수 없고 극심한 마음의 고통에 시달렸다. 그녀의 눈물은 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비통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희생, 민준에게 부유한 짝을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그들 둘 다 파멸에 직면했을 때 매우 비열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김 여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낌이 방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 앞에 있던 여성 수사관은 김 여사가 그 쓰라린 현실을 소화할 시간을 주며 조용히 있었다. 일방향 거울 뒤에서 지은은 그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지만 깊은 만족감을 발산했다. 그녀는 범죄와 탐욕의 기반 위에 세워진 가족의 신뢰의 기초가 카르마의 법칙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여 어떻게 파괴되는지 직접 보았다. 울음이 잦아들자 김 여사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했다. 그녀의 슬픔과 절망은 이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불타는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다. 그녀는 만약 친아들이 자신을 고통의 나락으로 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비겁한 남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들고 정면에 있는 여성 수사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뺨에 남은 눈물을 거칠게 닦고 심호흡을 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김 여사는 가족의 모든 경제 범죄 네트워크를 폭로하기 위해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아들의 형량을 가중시킬 공식 진술로서 자신이 다음에 할 모든 말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김 여사는 남편조차도 모르는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큰 비밀을 폭로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집 지하실 벽 뒤에 숨겨진 금고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었다. 김 여사는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말하고 그 안에는 이중 장부와 수십 개의 비밀 녹음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기 방어수단으로 민준이 직접 주도한 모든 불법적인 사업회의를 항상 녹음해왔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민준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이며 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라고 지시하는 모든 음성 녹음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여사의 이 충격적인 고백은 민준이 최대 형량의 법적 처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가 되었다. 지은은 감시 거울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오만한 두 사람이 결국 자신이 더 이상 개입할 필요 없이 서로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신으로 가득했던 그 신문의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민준과 김 여사는 이제 매우 답답하고 희망을 앗아가는 임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들은 같은 구역에 배치되었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수사관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끌어내린 결과 모자 사이의 증오는 매우 깊이 뿌리내렸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호화로운 삶은 이제 매우 먼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없었다. 매일 그들은 미래가 파괴되었고 십수년의 징역형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이 극도로 취약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서 그들 둘은 엄청난 절망에 빠졌다. 김 여사가 제출한 범죄 증거가 너무나 완벽하고 어떤 법적 변명으로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하려는 유능한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매우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한 교도관이 그들에게 다가와 면회객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교도관은 민준과 김 여사를 삼엄한 경비가 있는 특별 면회실로 데려갔다. 그들이 그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지은이 손님 의자에 매우 우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지은의 모습은 매우 완벽해 보였고 민준과 김 여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평온함과 권력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지은은 한때 자신의 어머니를 폄하했던 두 사람을 읽기 어려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노나 조롱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시선만을 보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쥐고 있는 여성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지은 앞에 앉았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잠시 동안 방을 감쌌고 마침내 지은이 말문을 열었다. 지은은 차분하지만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 민준 가족의 모든 재산이 회사의 손실과 법적 벌금을 메우기 위해 국가에 의해 압류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민준과 김 여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들리는 제안을 했다.
지은은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제기한 모든 민사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으며 그들이 최대 형량을 받지 않도록 검찰에 감형 추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지은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녀는 민준과 김 여사가 여러 국영 텔레비전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요구했다. 그 방송에서 그들은 오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하며 지은의 가족에게 매우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조건을 듣고 민준과 김 여사는 굳어졌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이 나라 모든 국민 앞에서 남은 자존심과 명예를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한때 촌뜨기, 시골뜨기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가운 철창 뒤에서 십수년의 삶을 보낼 것이라는 상상이 마침내 그들의 오만함을 이겼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민준과 김 여사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지은에게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해달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한마디도 없이 그 방을 떠났다. 이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잃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말이다. 다음 날 경찰서의 한 방이 긴급 기자회견장으로 변모했다. 여러 언론사의 수십 명의 기자들이 밝게 켜진 카메라와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가족의 성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과 김 여사는 공식 수의를 입고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매우 초췌하고 창백했으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등장을 환영하며 분위기를 더욱 압박했다. 그들은 마이크가 줄지어 있는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다른 곳에서 오 여사는 집거실에 앉아 매우 평온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최저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떨리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김 여사는 준비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잘못, 오만함, 그리고 오 여사와 지은에 대한 잔인함을 인정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비열한 행동에 대해 사회와 특히 오 여사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준도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지은의 부를 이용한 비겁한 남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경제 범죄를 공모했음을 인정했다. 그들 두 사람은 심지어 기자회견장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그 생방송을 지켜보는 수백만 쌍의 눈앞에서 모든 자존심과 오만함을 버렸다. 그들의 사과는 한 문장도 잘리지 않고 완전히 방송되었고 그 가족의 도덕적, 사회적 파멸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텔레비전 카메라가 꺼지자 민준과 김 여사는 지은의 약속대로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구치소로 향하던 중 아까부터 방구석에서 지켜보던 지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지은은 그들 두 사람의 눈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민준과 김 여사의 세상을 다시 무너뜨리는 현실을 속삭였다. 지은은 매우 차가운 목소리로 형사법 체계에서 경제 범죄와 자금 세탁 사건은 신고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은은 그들이 방금 한 기자회견이 감형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나중에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추가 증거로 사용할 공개적인 유죄 인정이었다고 밝혔다. 지은은 등을 돌려 복도를 떠났다. 이제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운 파멸감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는 민준과 김 여사를 남겨두고 그들은 지은이 결코 그들을 용서하거나 구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 지은은 단지 그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했을 뿐이다. 몇 달 후 정의의 망치가 마침내 내려졌다.
재판부는 민준 가족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배후에 숨어있던 민준의 아버지도 최고 형량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민준과 김 여사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심은 범죄와 오만함에 대해 평생 사회적 수치와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그들은 한 푼의 돈도 없이 가난해졌고 이는 오만함이 항상 스스로의 파멸을 맞이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두운 과거를 뒤로 했다. 민준 가족의 거짓된 영광을 파괴한 비극적인 사건들로부터 1년이 지났다. 김 여사의 삶은 매우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진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사교계 명사였지만 이제는 해가 뜨기 전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외곽의 좁고 답답한 단칸방에서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녀가 지금 사는 공간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 이상 고급 가구나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된 하인은 없었다. 매일 아침 김 여사는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으로 서둘러 가야 했다. 예전에는 항상 뷰티살롱에서 관리받던 그녀의 몸은 이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녀의 손 피부는 거칠어졌고 생계를 위해 매일 해야 하는 고된 일로 인해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김 여사는 이제 중규모의 출장 뷔페 업체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뜨거운 온도의 주방 뒤편에서 쌓인 더러운 접시를 씻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요리 재료를 다듬는 것이었다. 이 일은 특히 평생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체력과 정신을 매우 소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그녀가 현재 일하는 뷔페 업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쓰라린 현실이었다. 그 뷔페 업체의 주인은 사업을 이끄는데 매우 단호하고 규율이 엄격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 여성은 오래전 김 여사의 호화로운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였다. 전성기 때 김 여사는 종종 그 여성을 매우 나쁘게 대했다. 김 여사는 사소하고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에 그 여성을 모욕하고 꾸짖고 심지어 월급을 깎기도 했다. 이제 인생의 수레바퀴는 180도 돌아갔다. 한때 그녀가 짓밟았던 여성이 이제 그녀의 상사로 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독하고 있었다. 뷔페 주인은 김 여사에게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 여사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했고 심지어 김 여사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김 여사가 식기를 깨끗하게 씻지 않거나 채소를 너무 느리게 썰면 뷔페 주인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녀를 꾸짖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 꾸지람은 종종 김 여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게 했다.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으면서 그녀는 단지 간단한 식사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일당을 벌기 위해 모든 오만함을 꾹꾹 눌러 참아야 했다. 김 여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가족 배경이 경제 범죄 사건으로 파탄난 중년 여성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말로 매우 고통스러운 카르마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뷔페 주방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했다. 뷔페 주인은 모든 직원을 중앙 공간에 모으고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녀는 그들의 뷔페가 방금 도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컨벤션 홀에서 열릴 최고급 결혼식 행사를 위한 큰 계약을 따냈다고 전했다. 그 행사에는 고위 공직자와 정상급 기업가들로부터 수천 명의 하객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뷔페 주인은 각 직원에게 매우 상세하게 업무를 분담했다. 김 여사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객 테이블에서 더러운 접시를 수거하고 건물 뒤편에서 씻는 청소팀에 배정되었다. 그 일이 매우 힘들고 굴욕적이었지만 김 여사는 그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청소부 신분일지라도 그 호화로운 건물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은 약간의 그리움이 있었다.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이른 아침부터 김 여사와 뷔페팀은 행사장으로 갈 준비를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김 여사는 과거에 참석했던 행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호화로운 건물의 장식에 경탄했다. 신선한 꽃들이 모든 구석에 흩어져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발산했으며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부드럽게 울려 퍼져 방을 가득 채웠다. 김 여사는 소박한 뷔페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운송 차량에서 식기를 뒤쪽 주방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가 한 옅은 화장을 지웠다. 그녀가 깨끗한 유리잔 더미를 들고 건물 정문 입구 쪽으로 가서 손님 맞이 테이블에 놓으려 할 때 김 여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것 같았고 눈은 입구 앞에 전시된 거대한 화환을 보고 크게 뜨였다. 그 화환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신랑 신부의 얼굴이 담긴 큰 사진이 있었다. 김 여사는 자신이 본 것이 피로로 인한 환상이기를 바라며 눈을 여러 번 비볐다. 하지만 그 그림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매우 선명했다. 사진 속에서 매우 우아하고 빛나게 미소 짓고 있는 신부는 지은이었다. 1년 전 그녀가 모욕하고 아들과의 결혼식을 망쳤던 그 여자가 이제 훨씬 더 화려한 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축하하고 있었다. 김 여사의 마음은 큰 돌에 맞은 것 같았다. 후회, 수치심, 그리고 상실감이 하나로 뒤섞였다. 그녀는 근거 없는 야망과 탐욕 때문에 지은처럼 완벽한 며느리를 내쳤던 과거의 오만함을 다시 떠올렸다. 김 여사의 손이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뷔페팀 코디네이터가 즉시 일하러 돌아가라고 꾸짖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매우 무거운 발걸음과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김 여사는 한때 자신이 상처 입혔던 여성의 결혼식에서 하녀로서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주방에서 나와 하객 테이블에 더러운 접시를 수거해야 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얼굴을 숨기려 했다. 그녀는 하객이나 신부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계속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몰래 돌아다니며 음식물 찌꺼기에 더러워지기 시작한 뷔페 유니폼을 입은 자신이 매우 비천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그녀는 지은이 매우 위엄있고 성공적으로 보이며 지은을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한 남자와 나란히 단상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겁하고 조종적인 민준과는 매우 다르게 이제 지은의 남편이 된 남자는 진정한 보호자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김 여사는 또한 오 여사가 가장 앞줄의 귀빈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오 여사는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대기업가들이 단지 존경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광경을 목격하자 김 여사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깨달았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존경받는 지위를 가진 가족을 폄하했으니 말이다. 그날 밤 김 여사의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피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지은의 결혼 파티는 행복, 따뜻함, 그리고 깊은 감사의 분위기로 가득 차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하객들은 감미로운 음악 연주를 배경으로 편안하게 대화하며 제공된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지은과 그녀의 남편은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게 만든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지은의 남편은 매우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지만 매우 예의 바르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 여사를 단지 장모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친어머니처럼 대했다. 그가 사업 동료들에게 오 여사를 소개할 때마다 그는 항상 그렇게 강하고 현명한 장모를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언급했다.
이 광경은 매우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지은이 과거의 배신이라는 폭풍우를 겪은 후 마침내 걸맞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 진정한 행복을 얻었음을 증명했다. 방의 다른 쪽 분주한 연회장에서 김 여사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 그녀의 체력은 거의 바닥났다. 매우 무거운 더러운 접시더미가 담긴 쟁반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했기 때문에 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다. 그녀가 입은 뷔페의 유니폼은 이제 땀과 음식 국물 자국으로 완전히 지저분해졌다. 깔끔하게 묶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매우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는 얼굴 일부를 덮으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핵심 가족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하객 테이블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여사는 즉시 그 테이블을 치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뒤쪽 주방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김 여사의 오만함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더러운 접시로 가득 찬 쟁반을 들고 몸을 돌렸을 때 그녀는 오 여사가 반대 방향에서 디저트 구역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김 여사의 발걸음은 그녀의 눈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오 여사의 눈과 마주쳤을 때 갑작스럽게 멈췄다. 엄청난 충격이 김 여사의 의식을 강타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억누를 수 없는 공황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가장 자주 모욕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들킨 것이 매우 부끄러웠다. 집중력과 균형을 잃은 김 여사의 두 손은 더 이상 들고 있던 쟁반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쟁반은 그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갔고 더러운 접시 더미와 음식물 찌꺼기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매우 큰 접시 깨지는 소리가 그 우아한 방 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 순간 음악 소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모든 하객들의 눈이 그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긴장된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다. 두려움에 떨며 접시 파편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김 여사만 남겨두고 그 순간 김 여사의 모습은 절대적인 파멸을 그대로 반영했다. 더러운 얼굴, 음식 얼룩으로 지저분한 유니폼,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녀는 정확히 1년 전 자신이 오 여사에게 던졌던 모욕처럼 보였다. 그녀는 정말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가치 없고 혼란스럽고 비참한 인물처럼 보였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김 여사의 얼굴을 알아보고 혐오와 조롱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김 여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후회와 수치심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백 쌍의 심판하는 눈초리를 피할 수 있도록 바닥이 열려 자신을 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오 여사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받을 준비를 했다. 남은 자존심을 먼지로 만들어버릴 복수의 말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오히려 모든 하객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오 여사는 분노, 증오 또는 조롱의 표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김 여사가 단상 위에서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김 여사를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 여사는 흐느끼며 울고 있는 김 여사에게 매우 차분하고 우아하게 다가갔다. 그녀는 연민과 지혜로 가득 찬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작은 가방 안에서 오 여사는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게 접힌 천 손수건 한 장을 꺼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 여사는 그 손수건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 그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행동은 두 여성 사이의 진정한 품격과 도덕성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 여사는 관대함과 용서가 가장 우아한 형태의 복수이며 동시에 이제 남김없이 산산조각난 김 여사의 오만함의 결정타를 날리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수건을 받았다. 그녀의 울음은 한때 자신이 낮게 여겼던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더욱 터져나왔다. 그 화려한 컨벤션 홀 밖 밤거리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높이 솟은 철제 울타리 뒤에 서서 낡아 보이는 옷과 관리되지 않은 얼굴을 한 남자가 철창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남자는 민준이었다. 그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멀리서 전 예비 신부의 화려한 결혼 파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울타리 틈으로 민준은 지은이 완벽한 새 남편과 나란히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더러운 접시 더미를 떨어뜨린 결과 구경거리가 된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민준의 마음을 매우 잔인하게 베었다. 그는 자신에게 속했어야 할 모든 행복, 명예, 그리고 밝은 미래를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 파괴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후회의 눈물이 민준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흐느끼며 이제 평생 자신을 괴롭힐 죄책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정의는 마침내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진정으로 실현되었다. 항상 오만함과 교활함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폄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보복을 받았다. 김 여사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한여로 열심히 일하며 후회 속에서 남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삶의 방향을 잃은 민주는 결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신적 부담과 수치심을 짊어져야 했다. 한편 지은과 오 여사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계속했다. 그들은 진정한 명예가 과시되는 재산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자신의 진실성과 선한 마음을 지키느냐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 지은은 그 결혼 파티 한가운데서 사랑으로 가득 찬 오 여사를 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 없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들을 상처 입혔던 사람들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모든 나쁜 기억을 묻어버렸다.